안녕하세요. 라디오 코리아 보도이사 원용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 코리아 제작이사 영킴입니다. 예, 오늘 역사적인 분이 한 분 오셨습니다. 뭐 히스토릭한 그런 기록들을 많이 세우셨어요. 최석호 전 캘리포니아 하원 의원께서 오셨고요. 그리고 또 사이먼 문, 얼바인 시티 카운슬 캔디데이트 시의원 후보께서 이렇게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뭐 최 의원하고 저는 이제 한 20년 전부터 안다고 해도 거의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계속 취재를 했으니까. 네. 근데 참 역사를 많이 세웠고 지금 사실 캘리포니아 공화당에서 굉장히 각별하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공화당 상원 하원이 지금 민주당한테 절대 약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슈퍼 다수당을 다 차지하고 있는데 이번에 또 출마를 하신다고요?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어느 네. 지역구 출마하시는지. 네, 먼저 라디오 코리아 좋은 프로그램에 저희들을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정치 경력이 24년이 되다 보니까 네. 어바인의 교육위원으로 시작해서 그러니까 전자가 많이 붙어요. 전 교육위원, 전 시의원, 전 시장 그리고 하원의원까지 해서 전 가주 하원의원 또 이제는 현자로 해서 현재 상원 가주 상원 의원에 출마하는 최석호 후보입니다. 네. 어느 지역구 어느 지역들이 들어가 있죠? 그 선거구에? 그 지역구가 새로 개편된 지역 번호가 SD Senate District 37 37지역인데 네. 제가 68 하원 지역을 서브했던 지역이 전체 그 지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 들어가 있구나. 예. 근데 거기는 대충 말해서 약 50만 명, 네. 500,000 people을 내가 대표를 했는데 네. 상원은 하원이 총 80명이에요. 그러니까 80지구였는데 상원은 40지구예요. 그러니까 지구로 해서는 배가 많아요. 1밀리언을 내가 represent 하기 때문에 네. 그 시리 수가 6개, 7개에서 지금 14개로 벌어나는데 2배 이상 늘어난 거예요. 인구가 늘어서 그런가요? 아니 이거 지역구가 더 크니까 그러니까 지역구가 37주고 상원이 인구가 많으니까 예. 그 인구를 채우기 위해서 시리가 많이 인볼브 되는데 약 14개 정도 되는데 오렌지 카운티라 해도 어느 쪽인자를 조금 그 청취자님들이 알기 쉽게 언더스탠딩을 할 수 있도록 잠깐 내가 기억나는 대로 얘기를 하면은 저 북쪽에 요발린다에서부터 시작해서 애나하임이 들어가고 플러튼까지 들어가요. 플러튼까지 들어가요? 네, 플러튼. 한인이 가장 많은 약 10% 정도. 예. 플러팅이 들어가고 오렌지가 들어가고 미려버는 밀라팍이 들어가고 터스턴, 다스틴. 엔타이어 어바인, 코스타 메이사, 레이크 포레스트, 라구나 우스 거기에 한국 분들이 많이 은퇴한 네. 분들이 살아요. 라구나 우스가 있고 또 라구나 니겔까지 내려가요. 그렇게 시가 꽤 많고 많네요. 또 unincorporated area 그 오렌지 카운티 네. 그 city of orange 노터스턴까지 들어가고 약 16개 정도의 지역이 포함되어 있어요. 네. 예, 그 중에 약 10%, 15%, 30%, 50%, 100% 이렇게 그 포함된 지역 그 테리토리는 적지만은 숫자로 시리 숫자로 봐서는 그렇게 커요. 네, 네. 그러네요. 그래서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한국 분들이 많을 걸로 짐작을 해서 그래서 일부러 시리 이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 기억하는 게 어려운데. 37구면 모르죠 사람들이. 예. 근데 솔직히 많이 놀랐어요. 사실 정계 은퇴를 저는 하시는 줄 알았어요. 작년에 이제 그 선거가 뭐 거의 14번 선거 치러서 2번인가 지셨죠? 그리고 몇 번 승리하고 몇 번 딱 두 번 졌어요. 2번 진 거 맞죠? 예. 그리고 네. 거의 그러니까 12승 2패 굉장히 승률이 높은데 작년에 이제 그 하원 선거 그 지역구가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선거가 불리하게. 그러면서 이제 떨어지면서 저는 정계 은퇴를 하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은퇴를 했죠. 은퇴하셨죠? 11월 달에 네. 그 forced retirement죠. Forced 내가 retirement. 자원해서 안 나가겠습니다. 아니라 낙선해서. 투표로 인해서 내가 당선이 안 됐기 때문에 그때는 무슨 말을 써야 돼요? 그 retirement 할 것 같았는데 딱 2달 은퇴했어요. 11월, 12월. 네. 그게 오렌지 카운티 레지스터가 메인 주류 사회 신문인데 친절하게도 거기서 나를 크게
이런 봉사를 이런 오랫동안 24년 동안 했다 하고 전면에다가 실어주더라고요. 사진까지 일부러 사진사가 나와가지고 사진까지 네. 찍고 해가지고. 그런데 바로 1월 달에 1월 첫째 번 줄 거예요. 내가 다시 상원을 출마하겠다니까 그것도 또 거기 오렌지 카운티 레지스터에다 또 그렇게 크게 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I have a friend of a major daily Paper. American paper in Orange County. I hope that will help. 그게 어피니언 사이드에 그렇게 나온 거예요? 아니면 그 아니요 메인? 전면에. 와, 그거 좀 파격적인데. 예. 왜냐하면은 그 OC 레지스터가 그 어피니언 그쪽은 좀 보수적인데 스트레이트 기사 쓰는 기자들은 좀 진보적이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들었어요. 예. 예, 근데 뭐 그렇게 근데 파격적인 면에 나한테는 나오시고. 친절하게 그렇게 잘 해줬어요. 예. 그 여기 그 문성일님, 사이먼 문, 지금 얼바인의 온누리 교회에서 목사 활동을 하시고 계시고, 네. 또한 뭐 지금 리저브 솔저, 뭐 네, 리저브 포스에도 등록되어 있고, 거기다가 또 한국 군대까지 그러니까 진짜 한국군 미군 다 간 거 아니에요? 아주 그냥 네, 총 몇 년을 보낸 거예요? 야, 한국에서도 칭찬받고 미국에서도 칭찬받고. 군대에서 정말 총 몇 년을 몇 년이에요? 군대 생활. 군 생활만 지금 6년이 넘어갔고요. 와. 네, 이 최석구 의원님 같이 first generation이니까 네. 더 네. 많이 전수 받을 그런 가치들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지역 지금 시티 카운슬로 가시는 건가요? 아직 얼바인은? 결정하진 못했어요. 어. 메이어 캔디데이트였어요. 얼바인 메이어 캔디데이트 저희가 지난 선거를 했고 예. 이번에 그러니까 지난 선거에 시장 선거에 출마했었다고요? 맞습니다. 네, 메이어 네. 캔디데이트였습니다. 그게 디스트릭 보링으로 저희가 지금은 이제 at large로 저희가 선거를 하고 있는데 네. 디스트릭으로 나눠주면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있는 곳에서 그 지역구를 represent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제도로 바뀌기 때문에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시티 카운슬로 제가 다시 run 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도 있어서 아직까지 온전히 결정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대장 자리를 노릴 거냐 아니면 그냥 CD 카운슬 내가 지금 그 제 3자로서 볼 때 또 경희대 졸업장은 안 받고 있지만은 다니다가 미국으로 유학을 와서 내 후배로 같은 경희대 같은 경희대죠? 예. 와. 그래서 경희대 사던 캘리포니아 얼럼나이에서 그 회에서 경희대 출신으로 얼럼나이로 받아주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동네도 같이 인정해주기로. 가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선배로서 가이드를 많이 이제 아유. 하고 서로 지지를 하고 얼마나 목사님으로서 보수 공화당이 있다는 게 찾기가 힘든데 그래서 내가 익사이팅해서 작년에 나올 때는 이게 시장의 후보로 나왔죠. 근데 내년에 나갈 때는 현재 있는 한국 태미 태미 김 부시장이죠? 부시장이 네. 시장을 나간다 그러니까 두 분이 시장을 헤드투헤드 하면은 또 표도 갈아지고 펀드레이싱도 한인. 하고 해서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이 새로 시작되는 지역구가 편성이 되게 되면은 일단 거기를 들어가서 시연한 다음에 기회를 봐서 시장에 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렇게 내가 아이디어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지역구가 결정이 되게 되면 그 안에서 캔디데이트이 몇 명이 나오느냐 그러면 거기에서 당선될 확률 네. 또 시장으로 출마해서 태미킴과 싸워서 이길 확률 그걸 이제 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확정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최 전 의원님께서 약간 어떻게 보면 이 학교에서 대학 들어가 입시하는 그 전략을 이렇게 지금 스트래티지 네, 파트너네요. 집어주고 계세요. 네. 네. 그 많은 경력이 있으시니까. 예, 내 경력을 가지고는 코칭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근데 최 후보님 그리고 전 의원께서도 정치를 내가 해야겠다 하고서 뛰어든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아니죠. 우연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 네. 스토리 좀 알려주세요.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예,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뒤로 돌아보면은 내 인생을 미국에 온 것 자체부터도 내가 계획을 않고 여기 와 있기 때문에 정치에 나가는 것도 제가 미국에 가서 정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하지 않고 때밀려서 사람들이 We need you. Yeah. 예, 왜냐하면 내가 대학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그게 스쿨보드 자리가 있으니까 이 그 교육과 입장으로서 경험을 가지고
스쿨 보드에 나가면은 we need person like you 예. expert in education. 그래서 나가라 2년간을 내가 쫄림을 당하다가 결국 나가신 거군요. 결국 아무것도 모르고 출마를 했는데 당선됐다는 자체가 그때부터 기적이었어요. 예. 왜냐하면은 동양인은 나 혼자였고 9명이 전부 백인들이었어요. 거기에 두 자리가 나왔는데 하나는 16년 됐던 인컴번트 현직 의원이 나가고 한 자리가 공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9명이 한 자리 공석을 위해서 뛰는데 나는 액센트도 있고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하는 형편에 뛰는데 정치 유세 어떻게 하는지도 거기에 모르고. 내가 네? 당선이 됐다는 자체가 그건 기적이었어요. 네. 거기서부터서 제가 두 텀을 당선돼서 6년 교육을 하고 시의원 시장을 나갔죠. 제가 두 분께 좀 여쭤볼게요. 안 그래도 이 데모크래트 민주당 쪽에서 누가 오면은 항상 저는 물어봐요. 아니 보통 우리의 히스토리를 보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오히려 좀 보수 공화당하고 당하고 좀 맞는 게 더 많죠. 맞는 게 네. 많을 텐데 네. 왜 어떻게 데모크래트이 됐냐? 반대로 이렇게 질문을 여쭤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보수 쪽을 또 GOP 쪽을 선택하게 되셨어요? 뭐 물론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보수적이긴 하지만 얘기하세요. 네, 안 그래도 저희가 이제 얼바인에서 차를 같이 타고 오면서 얘기를 했어요. 대부분 오늘도 저희가 이민 교회 120주년 기념 행사를 다녀왔는데 네네. 이민의 역사는 이민 교회 역사와 동일하게 비춰질 네. 정도로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높아요. 그 얘기를 또 어떤 샌프란시스코 다이안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네, 샌프란시스코 쪽에 그게 변호사 모두가 다 아버지. 그렇게 알고 있고 그게 이제 문서화되고 그것이 출판이 된 그 기념회에 다녀왔는데 예. 그렇듯이 우리가 이 땅에 건너오게 된 계기 그리고 지금의 상황까지 돌이켜 보면 네. 그 모든 것이 기독교의 역사와 굉장히 맞물려 있죠. 예. 네. 그리고 많은 기독교의 나라잖아요, 또 여기. 많은 퍼센티지 그렇죠. 많은 퍼센티지의 한국 분들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이민 생활을 해 오셨고 개척해 오셨고 이렇게 1세대부터 또 저희까지 건너왔는데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또 지켜야 할 가치라고 한다면 그것을 생각해 볼 때 교육이든 그것이 경제적인 일들이든 문화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훨씬 더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가치들은 사실 리퍼블리칸에서 많이 찾을 수 있다고 네. 저는 네. 생각을 네. 했어요. I 그리고 agree. first generation으로서 저도 한국에서 분단된 국가에서 또 군복무를 하면서 네. 느꼈던 감정들 이곳에 와서 그러한 이름도 모르는 나라에 가서 싸워줬던 그 사람들의 그런 정신들을 생각해 볼 때 네. 그러한 가치 중심적으로 우리가 서고자 한다면 더 많은 부분에서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리퍼블리칸 파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왔고 네. 그러던 차에 최석구 의원님 같은 선배 정치인들의 그런 걸어오신 길들을 보니 우리가 또한 지켜야 하는 책무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저는 리퍼블리칸 쪽으로 계속 머무르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최 의원께서는요. 왜 공화당을 나는 사실 몰랐습니까? 여기 도착할 때 정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예. 민주당이 왜 민주당이고 공화당은 뭘 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죠. 한데 이민 생활하기 우연하게- 바쁘니까. 우연하게 이제 제가 석사 학위를 루이지애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했는데 거기에서 그 부전공을 하라고 그래요. 근데 무슨 생각이었는지 내가 정치학을 부전공을 했어요. 아니 진짜. 미래를 보신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거를 딱 인도를 해주신 거예요. 뭔가 그래가지고 골라야겠다 하는 거 그 정치학. 타이틀이 과목의 타이틀이 American Party Politics인데 네. 그 내용이 specifically 말하자면은 공화당과 그러니까 네. 당파 정책이 네. 그러니까 그 플랫폼들이 뭐냐 각 당이 쓰고 있는 기본 정책이 뭐냐 그걸 페이퍼를 한 100개를 쓰라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모르니까 할 수 없는 건 난 그때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네. 있으니까 책은 잘 찾으니까 책 잡지 이런 걸 찾아가지고 열심히 이제 읽고 내 마음에 드는 거 그러구나 하고 이제 정리를 해서 민주당은 이런 플랫폼을 갖고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고 공화당은 이런 신념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내가 그 석사학위 과정에서 부전공을 하면서 조금 정립이 돼 있는 상태였고 그러니까 이제 공화당이 보수 쉽게 말해서 민주당이 진보 그 정도의 이제 실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내가 정치에 뛰어들게 되니까
당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고민했. 예. 네. 근데 마침 내가 그때 닥터 최 아카데미라는 학원을 학원.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선생님 한 분이 교육위원회에 출마했던 경험이 있었고 그분이 나한테 나가라고 하면서 그분이 소개한 단체가 보수 단체였고 후보를 트레이닝하는 세러데이마다 만나고 Education Alliance라는 그 단체가 있었고 현직 위원들을 데려다가 자기들 얘기를 하고 어떻게 캠페인하는 거고 이제 이런 것들을 트레이닝을 세러데이를 통해 그 레슨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내가 그 어프로치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그룹이 바로 그러니까 여기 얘기하다가 좀 있다가 현재 문제되고 있는 어린이 교육의 문제성 문제를 네. 여러 가지 또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보니까 이런 처음에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다가 공화당원이 예, 그렇죠. 그래서 그 훈련을 받으면서 내가 공부했던 거와 내 사상 유교적인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고 우리 한국은 전통적으로 또 기독교가 나도 그때도 열심 신자는 아니었지만은 중학교 때부터서 교회를 나갔던 사람으로서 보수의 기질이 쌓여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선호가 자연적으로 보수당으로 돼가지고 그 단체가 내게 마음에 들어서 그걸 계속 하고 이제 당원에 가입을 하면서부터서 그게 공화당에 갖고 있는 그 value 시스템을 더 알게 되고 그 현재까지도 내가 아무 때라도 당을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많이 있고 하는데 지금까지도 그 value 시스템을 볼 때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또 한국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라고 그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으로서 저는 보수 쪽에 속하는 정치 그러니까 value를 내가 서포트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현재까지도 갖고 있습니다. 별로 고민을 안 하신 거네요. 이렇게 공화당 입당했을 자연스럽게. 때. 근데 지금 미국을 보면은 사실 반대쪽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 기독교 정신에서 굉장히 멀어지고 있고 캘리포니아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그렇고. Let me 어떻게 add 생각- something onto that. 네. 그 보면은 또 이거 또 이렇게 조금 추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교인 아니면 또 이제 목사 또 이렇게 교회 쪽에 계신 분이냐면 더욱더 이제 그 민주당을 좀 피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성향들이 많은데 이거 참 신기한 현상이에요. 보면은 대부분 다 이렇게 민주당원이 많아요. 되게 아직도. 많아요. 근데 교회하고 조금 솔직히 그 이데올로기나 이런 멀잖아요. 거는 많이 사실은. 안 맞다고 보는데. abortion, 낙태 뭐 이런 걸 보면은 좀 되게 달라요. 보면은. 그러니까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우리 문 후보님께서 목사님보다는 후보로 오늘 정치 얘기하니까 얘기를 해서 문 후보님께서 그런 걸 혹시 분석을 해보시는지 왜 교회에 나오시는 분 성경 말씀에 의하자면은 보수적인 기질을 서포트할 분들이 교인 중에는 많을 거다 이렇게 나도 생각이 되는데 그 현상이 어떤지 왜 그런지를 한번 얘기를 좀 해주세요. 뭐 제 입장으로 봤을 때는 네. 전체적인 패러다임을 제가 바꿀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에듀케이션이 좀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이죠. 교회를 다니고 계신 분들 중에서 현실 이 미국에 있는 현재 political 이 atmosphere를 한국적인 생각으로 양분해서 이념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그것이 기독교적 가치와 어떠한 상충점이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성경을 잘 모르나요? 성경보다는 현실에 대해서 잘 policy하고 모르는 이런 거를. 거예요. 네. 성경에 대해서는 많이 공부를 하고 많이 연구를 하지만 그것을 apply해서 세상 속에 이루어지는 일들 속에 어떻게 apply해서 그것을 어떠한 value를 거기서 찾을 수 있을지를 사실은 많이 노출돼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분리해서 사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그런 이렇게 부분도- 믿지만 세상은 이렇다 하고서 그냥 아예 그냥 별개 세상으로 생각하고 사시는 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보면은. 오, I never thought of it that way. 네. 그렇게 생각 그게 이제 못했네. 그냥 세상에 대한 접점이 많이 없는 경우 그것이 성립이 되겠지만 아이들을 퍼블릭 스쿨에 보내고 텍스를 내고 비즈니스를 오운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 이 세상 속의 일들에 우리가 관여할 수밖에 없고 강제로 초대를 받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아직까지 그것을 거부하고 있거나 혹은 알더라도 알고 싶지 않은 기피하는 그런 현상들이 크리스천들한테 혹시 있지 않나 그런 것이 있다면 더 많은 에듀케이션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이
로컬 폴리틱스에 대해서 관심이 있더라도 이제 투표권이 없거나 혹은 그러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나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얼바인이 특히 많죠. 얼바인의 굉장히 많으세요. 학부모가 많은데 그리고 보수적이신데 투표권을 갖지 않은 분이 굉장히 많다고 굉장히 들었어요. 많으세요. 기러기 그런 아빠가 분들은 많고, 예. 기러기 말씀하실 때 예. 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서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여기에 발을 딛고 서는 순간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들이 생기게 돼요. 그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나는 관여가 없고 그냥 기도할 뿐입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 정말 경험했어요. 답답한 대답이네요. 그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를 무슨 기도를 하는지 물어보셨어요? 새벽 기도. 목회 활동은 얼마나 하신 거예요? 2013년부터 이제 교회 사역을 했었고요. 예. 이번 일렉션 기간 동안 제가 조금 교회 사역에서는 좀 스텝다운을 하면서 네. 선거에 많이 좀 시간을 쏟았었고 또한 병행해서 하고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Army Reserve Chaplain이라는 그런 또 다른 사역을 Army 네. Reserve에서 네. 하고 아유, 있기 되게 때문에 바쁘시게 지냈네요. 아이들 셋도 지금 셋? 다 보내면서 지금 셋. 네, 네. 여러 가지로 좀 맡겨진 일들이 많아서 지혜롭게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예, 저 온누리 교회에서 이렇게 그 목회 활동하신 거죠? 네, 오늘에서 목사로. 티칭 패스토로 있었고요. 예. 지금 Worship Adult Ministry에서 사역을 했었고 네. 계속해서 좋은 파트너십으로 같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최 의원 그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그 공화당 소수 그 18명이었죠? 그 하원에서 그 하원이 지금 80명이잖아요. 캘리포니아 하원. 거기서 공화당원은 18명 맞았나요? 가장 최근까지 활동했을 때. 너무 불리한. 굉장히 너무, 불리한 와.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의정 활동을 하셨는데 이게 바뀔 기미가 보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가주 상원에서도 지금 가주 상원도 지금 한 40명 중에 몇 명 안 되죠. 지금 공화당원은. 네. 예. 마침 라디오를 청취하시는 분이 많을 걸로 전제를 하고 예. 시청도 많이 예. 하시고 예, 그렇습니다. 시청까지도 하시는 분을 다 포함해서 많은 걸로 전제를 하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이 민주당, 공화당 그 선호를 떠나서 현실이 현재 80명 하원 중에서 현재 공화당 수가 18명 뿐이에요. 18명. 내가 들어갔던 2016년에는 20명이었는데 그동안에 하나가 디펙트 갖고 무소속이 됐고 네. 작년 선거에서 하나가 덜 돼가지고 그러니까 19명에서 하나가 덜 돼서 지금은 18명. 상원은 40명 중에서 현재 8명 뿐이에요. 와. 작년까지만 해도 9명이었는데 하나가 덜 돼가지고 8명 계속 줄어들고 계속 있어요. 줄어들고 있는 거네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원만 하도 25 하다가 23, 뭐 20, 19, 지금 18 이런 상황에 있어 가지고 이게 모든 팔리시라는 게 법이죠. 법 제정이 주정부에서 결정되고 법이 통과되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법에 따라서 살아야 될 내 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데 그걸 나는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나는 정치 몰라요. 하고 정치와 외면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기도할게요. 이런 분들. 기도를 뭘 놓고 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목적 의식 없이 그냥. 그러니까 이 80명 중에서 법안이 제출이 되게 되면은 몇 표가 있어야 통과가 되죠? 41표가 돼야 돼요. 그렇죠. 지금은 슈퍼 머저리티가 해가지고 민주당이 42표를 그렇죠. 아니 62표를 갖고 있으니 네. 그건 슈퍼 독재죠, 머저리티. 어쩔 수가 없네요. 삼- 뭐 삼- 다. 그러니까 비토 거버너가 비토를 하면 그걸 오버라이드 할 수 있는 권력도 없어요. 예산 관련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네. 그러면은 그런 한쪽에 치우친 민주당이 현재 거의 60년을 장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공화당이 전혀 맥을 못 추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이 견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견제가 있어야죠. 그런데 내가 체크 앤 밸런스가 있어야죠. 예, 네. 체크 앤 밸런스가 이 재미있게 비교를 하는 것이 기차가 샥 지나가는데 공화당이 하는 것은 현재 동네 개가 깨끗깨끗 짖는 것 정도 스탑을 못 시켜요.
근데 그게 또 그 미디어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언론. 미디어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 이 보터들이 투표 유권자들이 그 imbalance, lack of balance가 없음으로써 이런 아주 far left policy들이 통과가 되고 법이 돼 가지고 세금이 올라가고 내 생활에 여러 가지 규제가 많아지고 사업하는데 규제가 많아지고 또 교육하는데 규제가 아주 많아지고. 리버럴한 그런 팔러스를 해가지고 네. 부모들이 지금 성교육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나 있고 또 크라임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홈레스 집 없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세금을 전부 홈레스 피플들을 없애다는 명목으로 해갖고 각가지의 돈들을 세금들을 올리고 더 걷어가고 있는데도 지난 5, 6년 동안에 10년 동안을 계속 해볼 때 그 숫자가 줄어지고 있어요. 그대로 늘어나고 있어요. 유지되고 이게 웃겨요. 있어요. 더 많아지고 더 있어요. 많아지고 있어요. 그 돈은 더 그러면 많이 세금은 많이 할당하는데. 내고 홈레스는 많아지면서 이게 정책이 뭐가 잘못됐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이 캘리포니아에 fed-up 돼가지고 떠나고 있잖아요. 80만 작년에만 매년 80만 그러다 늘고 보니까 있어요. 국회의원 자리가 하나가 줄었어요. 예. 국회의원 자리가 연방하원 자리가 하나 연방 줄었습니다. 중에 80만 명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최소 80만 명의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국회의원 자리가 하나 줄었거든요. 예. 근데 짐 싸들고 나가시는 분들이 이것도 내 아주 조크로 쓰는데 그분들이 이사 가면서 캘리포니아가 살기 힘들다고 떠나면서 그 왜 살기가 힘들어졌냐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내가 누구를 볼 때- 보트를 해서 이런 그렇죠. 결과가 왔다는 그걸 그렇죠.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다른 주로 가서 자기 민주당 정치 성향까지 가져가서 타주에서도 지금 네, 오기 싫어하더라고요. 가서도 또 민주당 유타 주 같은 하면은 경우는 오지 말라고 또 그랬어요. 다른 말라. 캘리포니아가 되는 거예요. 그 텍사스 가면. 그거 아시죠? 유타 주지사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오지 말라. 캘리포니아 주민이라는 표현도 안 하고 그 난민들 받기 싫다고 그랬어요. Migrant, we don't want Californian migrants. 그런 표현까지 했어요. 왜냐하면 그 민주당 정책을 또 가져올까봐. 예. 그 말도 안 되는 정책도 그 가져올까봐. 민주당 정책이 있는 대도시들을 보면은 다 비슷한 모양이세요. 사실 보면은 다 사실 홈레스 많지, 네. 마약쟁이들 많지. 그래도 마약을 또 공급해줘. 아니 사실상 할수 개판 있는 데를 5분 전이죠. 주고. 개판 5분 전 교육도 정책이야. 문제고. 제가 그걸 덴버에서 교회에서 좀 얘기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교회에서도 그거를 공공연하게 많이 얘기를 해야 하는데 예.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져요. 이런 교회 얘기해야 돼요. 교회적인 왜냐면은 부분에서 교회 또 그렇죠, 특히 교회잖아. ordained 성경책에 minister들이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걸 굉장히 불쾌하기 때문에 근데 그걸 왜 언급해야 되냐면은 흑인 교회 전 몇 번 가봤거든요. 계속 정치 얘기만 해. 설교가 자체가 정치 얘기가 굉장히 무겁게 그게 묻어 있어요. 정서적인 것도 사우스LA 좀 가보면 다르고 그래서 보이드 목사 그럼에도 아니면 불구하고 대부분 리퍼블릭, 대부분 데모크рат이죠. 근데 대부분 그러니까 그분에도 도시를 봐. 그러니까 교회에서 앞장서서 민주당 정책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 쪽을 투표한다고 봐요. 근데 한인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정치 참여도가 낮고 딴 세상, 딴 나라 세상, 우리 그 교회 세상이 있고 딴 나라 세상인 것처럼 취급을 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보면은. 그러니까 투표를 안 하는 거고. 예, 바로 그것도 문제예요. 이런 것들이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목사님들이 설교를 통해 가지고 교인들을 wake up 깨워야 돼요. 근데 정치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얘기를 않고 오늘 투표 나갑니다. 내가 심지어 교인인데도 가서 투표를 해 주세요. 투표 날입니다. 정도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를 투표를 찍어달라고까지는 못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그런 관심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이 as long as 교회가 그 교회 건물 기둥 뿌리가 땅에 묻혀 있는 한은 본인들이 이 공중에 교회가 공중에 떠 있는 건물이 아니라 이거요. 그렇죠. 예. 그런 이상은 캘리포니아의 주법에 해당하고 거기에 따라야 되는데 앞으로 목사님들이 이런 사람도 결혼 주례를 해달라 하고 할 때 동성 커플 예? 예를 들면 어떻게 하느냐 카운슬링만 해도 그건 범죄로 취급해 가지고 예. 라이센스 없애겠다 그런 법안들이 좀 제한되고 지금 있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게 교회와 목사님들에게 영향이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당연히 가죠. 가는 거죠. 근데 그런 거 근데 그걸 인식을 못하고 전혀 개몽을 안 시키는 거예요. 아니 그런 트랜스젠더 정책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여기 캘리포니아에서 그걸
법제화 했잖아요. 그 부모가 아이의 성전환을 막으면 양육권까지 빼앗길 수 있고 지금 타주 텍사스주 같은 경우에는 그 부모 중에 엄마가 그 2살 때부터 자기 딸 낳고 싶었는데 아들 나왔다고 그 아들을 딸로 키우고 그래서 여기 데려왔어요. LA 카운티에. 그래서 여기서 성전환을 지지하는 쪽 부모 양육권을 손들어주는 그런 법까지 게빈 뉴섬이 사인하고 앉아 있는데 왜 그 목회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반발 목소리도 없고 다는 아닙니다. 일부 한인 목회자들은 가서 시위 열렬히 하고 그러셨어요. 근데 태반이 마치 딴 나라 이 세상하고 단절된 걸 단절된 세상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사실 제가 이거를 런하게 된 이유도 100번 1000번 말하는 것보다 직접 한번 뛰어야죠. 보여줌을 통해서 목회자로서 잃어버린 게 많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저 스스로도 그런 네. 위기의식이 있었고 그리고 일반적인 한인 교회에서는 그러한 풍토가 아니기 때문에 정서적으로도 좀 거부감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좀 메시지를 전달해 줘야 되겠다는 강한 그런 마음을 느꼈었고 네. 아까 최석구 의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미국 정치는 two-party 시스템이에요. 저는 정치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beauty of two-party 시스템은 check and balance예요. 네. 그 말은 다당제보다 양당제는 더 많은 사람을 대변하지는 못해요. 그러한 병폐가 있지만 네. 일단 그게 결정이 되면 더 많은 사람에게 임팩트를 주는 게 two-party 시스템이에요. 네, 다당제보다 양당제는 더 많은 사람에게 임팩트를 아주 적은 스펙트럼으로 더 확실하게 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자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제 제가 후보에 출마했던 이유고 네. 네. 뭔가 제가 정치인으로서 이름을 날리고자 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양심적인 목회자로서 제가 그분들을 비판할 수도 없고 네. 또 저도 비판을 서로 주고받을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뭐 트래시 토킹 해도 괜찮은데 사실 아니요. 이게 미국의 문화예요. 이게 트래시 토킹이. 아니, 되게 답답해할 것 같아. 그렇죠. 지금 근데 잠깐 우리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우리 지금 현재 그 최석호 위원 후보 또 전 위원님과 그리고 얼바인이래요. 그 문성일 얼바인 맞아요. 네, 얼바인의 문성일 얼바인의 후보. 그 지금은 시의원 시티 후보. 카운슬인지 아니면 메어럴인지 예.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직 결정 언제 하실 거예요? 좀 어, 이따가 상황이 좋아질 때. 네, CD에 정해지는 그런 것들을 이제 상황을 보고 아마 내년 전반부에는 아마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Alright. 예, 지역구가 확정이 되면은 그렇죠. 네. 네, 우리 문화 충격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부주의 운전. 지구를 위협합니다. 오늘도 지각 예정인 회사원 A씨 차 안으로 뛰쳐들어갑니다. 늦었으니까 일단 시동부터 걸고 출발할게요. 이제부터 업무를 시작해볼까요? 바쁜 현대인은 달리는 차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어요. 일단 예의 바르게 5분 늦는다고 문자를 상사에게 보냅니다.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찍을게요. 아침도 챙겨 먹고 인스타도 좀 확인하고 유튜브도 보고 전화도 걸고 전화를 받고 밥을 먹으니 졸음이 와요. 잠깐 낮잠을 즐겨볼게요. 에그머니나 쿵 소리와 함께 천사들이 보여요. 내가 꿈을 꾸는 건가요? 부주의한 운전은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운전을 할 때는 도로 위 상황에 집중해 주세요. 우리 모두가 함께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광고는 라디오 코리아와 함께합니다. 네, 문화 충격 컬처 샥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최석호 전 캘리포니아 하원 의원 그리고 문상일 사이먼 문 얼바인 시장 혹은 시의원 후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잠깐 쉬는 사이에 언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는데 그 미국 언론들 특히 이제 캘리포니아 언론들 보면은 너무 강성 진보예요. LA 타임스나 뭐 이런 뭐 OC 레지스터도 갈수록 좀 성향이 이렇게 좀 좌쪽으로 가고 있고. 팔아야 되니까. 근데 이 언론들의 그런 잘못된 그 보도 방향 여기에 이것 때문에 지금 캘리포니아가 잘못돼 가고 있다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미국의 가장 큰 문제, 캘리포니아의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언론 부패라고 봐요.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예. 근데 보면은 이제 그 지상파 방송사로 봤을 때 3사가 다
민주당 소속은 아니더라도 민주당 쪽으로 뭐라 린하는 그래요? 그런 그냥 일심동체야. 그러니까. 거의 똑같아. 그러니까 하는 그리고 얘기가. 뉴스를 이제 보면은 이제 그쪽에서는 유리한 얘기만 하고 그리고 또 뭐 팍스 같은 경우도 유리한 얘기만 하고 뭐 political 뭐 이런 데 보면 자기네들이 유리한 거를 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들은 망치는 것 같아요. 모르면서 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에서 법안 같은 거 또한 뭐 프로포지션 같은 거를 패스할 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 관련 없는 다른 것들을 거의 다 스니크해가지고 집어넣는 거예요. 그걸. 예. 그 굉장히 이런 문제가 있죠. it's sneaky. 가족계획연맹 그 플랜 페런트드 같은 경우 It's- 법안도 그렇게 몰래 이렇게 암니버스 몰래 빅으로 하고 집어넣고, 예. 아니 이게 어떻게 이게 올바른 그게 건지 말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언론에 대해서 좀 생각 많이 하시지 않아요? 그럼 두 분은 또 특히나 공화당원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여러분께서 보시는 그 시선. 언론 보도 내용 보면 알잖아요. 그 반대쪽 네. 얘기가 많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그거 하는 것이 미국뿐만이 아니라 한국까지도 지금 정치자님들이 한국 정치에 미국 정치보다도 한국 정치에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있고 알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많은 걸로 제가 짐작을 하고 한국이나 미국이나 많은 대학이나 또 언론들이 그런 매개체들이 전부 진보 성향으로 그러니까 양당 제도로 민주당과 공화당으로 쳤을 때 민주당 지지 그런 방향으로만 흘러나가고 있는 것이 왜 그럴까? 저는 그 이유를 전혀 알지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매개체의 영향이라는 것이 굉장하고 또 교육자 특히 고등학교 대학교의 교수님들이 또 선생님들이 한마디씩 하고 그런 방향으로 그 타픽을 내세우고 주장을 하고 할 때 그 어린 학생들이 머리가 어떻게 쇠뇌가 돼 가고 있는지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이나 한국 전체가 전체 그 분위기가 극좌파로 가다 보니까 극우에서는 그걸 반대하기 위해서 더 극우가 되고 그러니까 익스트림 극좌와 극우가 되다 보니까 요즘 와서는 너 양쪽 다 싫다 해가지고 당을 무소속. 떠나는 무소속. 그래서 NPP No Party Preference 그러니까 우리말로 쉽게 말하자면은 independent. 그런데 independent 파티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혼동이 돼갖고 우리 와이프도 잘못돼갖고 자기는 소속에 않겠다 하고 independent 파티 멤버가 그러니까 돼버린 무소속 당이 있는 거죠. 인디펜던트가 있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걸 당이에요? 당이 있어. 조심을 해야 돼요. 그 일부 언론인들도 그래서 저기 거기 NPP 등록돼 있어요. No Party Preference.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하겠다. 무소속이 네. 좋겠네요. 인디펜던트.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가는 편이 숫자가 엄청나게 많았고 내가 그나마도 68지구에서는 2016년에 당선될 때만 해도 거의 비슷한 숫자로 해가지고 당 등록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내가 전력으로 해서 내 이름 파퓰러리티로서 유지를 했었는데 작년에 이 지역구가 개편되는 바람에 어바인 전체 시와 코스타메사 전체 터스턴에서 코스타메사가 굉장히 리버럴한 데가 되었고 그러니까 최소 10 스태티스틱스에 따라고 다 다른데 15%에서 18% 우세가 민주당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no Republican win 그렇게 평판을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근데 민주당이 제1당이고 2당이 누군지 알았었어요? 무소속. NPP였어요. 공화당보다 많잖아요. 공화당이 아니었어요. 공화당은 예. 제3당이었어요. 예. 그런 지금 데서 그런 공화당이 당선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양쪽이 싫다고 무소속으로 가는 지금 경향이 추세가 많은데 근데 무소속이 그 캐스팅 보트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를 보고 그 캠페인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무소속들이 공화당 성향이다 이렇게 믿었는데 전혀 그렇지가 지금은 민주당 성향인가요, 믿지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내 판단으로서는 그러니까 그 quality of candidate에 따라 가지고 갈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양쪽에
제가 민주당을 찍겠다 하고 마음이 픽스된 사람은 아직 안 떠난 거예요. 근데 이제 무소속으로 떠난 사람은 양쪽이 싫어서 떠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우리가 포섭하는 그런 캠페인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그 제일 중요한 것이 나가서 그 사람들이 투표를 해야 되는데 내 당 공화당의 입장으로 보면은 민주당이 표가 너무 많아가지고 my one vote is not going to make any difference. 그래갖고 포기를 해보는 그런 경향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무소속도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투표를 많이 해야만이 어느 성향 무소속에서도 공화당 성향이 많다 한다면은 나를 찍어줄 사람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투표 참여를 해야 돼요. 내가 무소속이 됐든 공화당이 됐든 민주당이 됐든지 간에 찍어야 된다. 가서. 우선 나가서 찍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찍으려면은 누가 어느 당에 속하고 그 사람이 팔러시가 어느 뭘 주장을 하는 사람인지 이걸 알고서 클레버하게 찍어야 되는데 나는 현재 8명밖에 40명 중에 8명밖에 안 되는 공화당 소속으로서 네. 나에 대한 나는 보수니까 이런 정책들을 내가 지지하겠습니다. 가령 세금을 올리는 걸 반대합니다. 뭐 레스비언 정책을 반대합니다. 뭐 LGBTQ, 바이섹슈얼, early transgender. child sex education을 네. 반대합니다. 이런 건 그런 것만 얘기해 가지고는 그 민주당 표나 무소속 편에 먹혀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세금도 별로 안 통하나요? 세금 얘기해도. 그러니까 세금 문제도 전부 3분의 2면은 세금 올리겠다 만들어져 갈 수가 네. 있거든. 그러니까 아까 내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그 one party ruling is not helping.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을 유권자들이 알고서 이게 balance of power, 파워의 이 균형이 있어야 되겠다. 이걸 강조를 하고 사는데 이게 과연 먹혀 들어갈 것인지 그러니까 상원과 하원의 이 법안들을 만드는 사람들이 현재 너무나도 이렇게 격차가 많기 때문에 한 당의 목소리는 현재로서는 보수당의 목소리가 전혀 먹혀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 목소리가 영향력이 있도록 균형을 잡혀주게 해주세요. 나는 공화당입니다. 그러니까 8명에서 7명으로 5명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9명으로 10명으로 계속 초라하다. 5명 얘기하니까 예. 아유. 그러니까 근데- 20명이 찰 때까지 또 하원은 40명에 가까운 수가 돼야 그 균형의 파워, 균형의 힘의 균형이 잡혀야만이 이 올바른 토론을 통해서 올바른 정책이 나온다. 이걸 교육을 시키고 싶은데 그게 과연 내가 주장하는 그런 캐치프레이즈가 투표자들한테 먹혀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은 익스트림한 그런 현지 크라임 문제라든가 세금 문제라든가 규제 문제라든가 어린이들 성교육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내가 그걸 부상시켜가지고 나를 찍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현명할 것인가? 제가 볼 때 뭔가는 이렇게 그 눈에 띄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임팩트가 있게. 유수연 위원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그게 통했다고 보고 물론 낙선하긴 했지만 굉장히 잘했다고 보고 근데 캘리포니아 의장 지금 여성분이죠. 네. 누구죠? 지금 캘리포니아 의장 혹시 아세요? 그 상원에는 얼마 전에 저기 선출 세네트 지금 캘리포니아 제가 말하는 건 캘리포니아 그 리퍼블리칸 커미티 말하는 거예요. 거기 의장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CHP 패터슨 말씀하시는 거. 예, 패터슨 맞아요. 예, 서로 이렇게 의논 안 합니까? 이런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선거 공약을 할 것인지.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얘기하는 그 선거 운동에 지지를 해달라고 하면은 돈은 얼마거든요. 돈 얘기만 해요. 돈을 네가 2밀리언 거두면은 지지를 해주겠다고. 그러니까 왜냐 캠페인 하는 데는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한국 분들로서 대개 그 미디어를 통해서 정치력 신장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정치력 신장이 뭔가 이걸 좀 따져봐야 되고 정치력 신장이 그 중에 하나가
주의회, 상원위원회, 하원위원회, 시장에 한국 사람이 대표하는 것이 정치력 신장의 방법의 하나거든요. 네. 그 투표를 많이 하는 것도 정치력 신장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한인 후보가 없어도. 후보자들이 그 그룹을 코리안 커뮤니티의 투표를 무서워하는 것이 그 정치력 파워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부를 때 우리가 요청을 할 때 그 그렇죠. 사람들이 늘센하거든요. 그렇죠. 와서 들어주고 참여를 하는 게 정치력 신장이에요. 도네이션을 많이 하는 정치력 신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그 직접적인 것은 우리 한인들이 민주당, 공화당을 떠나서 일단 입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 한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후원을 해야 돼요. 이번에 내가 출마를 나는 벌써 작년에 은퇴를 했던 사람이에요. 이번에 안 나가도 나는 그랜파더 할아버지로서 애들 픽업 타고 I enjoy my life. 당에서 그러나 먼저 요청했죠. 출마하라고. 예, 아니 공화당에서 먼저 내가 결정한 거예요. 아, 그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할 때는 네가 돈을 얼마 걷었느냐, 엔도스를 지지청명을 해주려면 네가 돈 2밀리언을 걷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가지고 내가 현재로서 이 이름 인지도가 높고 당선될 현지 투표를 한다면 내가 이길 자신이 있어요. 투표를 하지 않고. 근데 이 2밀리언 최소 2밀리언이라고 그래 상원을 이기려면은 상대편에서 나를 공격하고 올 때 나는 돈 하나도 안 쓰면은 나를 비방을 하면은 나는 디펜드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게이지를 해서 당선이 되느냐 못 되느냐 하기 때문에 이 한인 정치력 신장을 위해서는 벌써 깨어나 가지고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 내가 정치 참여를 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한인 후보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투표를 해서 당선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또 선거에는 정치 자금이 드니까 내가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2밀리언이 들었다 합시다. 1불씩 모으면 2밀리언 날라대잖아요. 그런 식으로 많은 사람이 이 정치 후원을 정치 자금 후원을 해주고 세 번째로서는 What can I do for you? 나는 돈은 없지만은 내가 전화를 한다든지 집에 돌아다니면서 전단지를 캠페인. 뿌린다든지 이런 캠페인에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이런 분들이 쏟아져야 되는데 이번에 내가 안 나가버리면은 지금 데이비드 민 상원 의원이 한국 사람 유일하게 내가 처음으로 혼자서 하원에 들어갔다가 그분이 나중에 조인을 해서 맞아요. 상하 의원에 한 명씩 있었는데 그분은 한국어를 전혀 못 하시잖아요. 못하죠. 일정 없어서. 예, 그러다 보니까 디스커넥트가 된 것 같아요. 예, 그 커뮤니케이션이 잘 일제와 호흡과 한인 커뮤니티와 호흡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번에 또 좀 불미스러운 일이 또 예, 나와가지고 이번에 또 데이브 그분이 메이 의원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이렇게 신문에 많이 다 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회로 나간다고 하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분이 국회가 당선이 되든 안 되든지 간에 그 자리가 비게 되면은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 그러면 한국 상원에서 사람 하원이나 상원에 아무도 없는 것이 이게 한인 정치력 신장입니까? 120명 중에 한인이 한 명도 없게 한 되는 명도 거죠. 없는 지금 거예요. 데이브 미는 아예 나오겠다고 선언한 거죠. 캘리포니아 37th 디스트릭트에서. Isn't Young Kim? No, 아니 저기 No, that's congressional. 제가 congressional. 말한 건 그러니까 we're 국회로 talking about 나가기 state 때문에 legislature. 그 자리가 State 비어버리는 legislature에서는 가주 의회에서는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어찌 그렇죠. 보면 그러니까 다른 데서 후보가 No 나올 representation. no representation 예, if they 후보가 yeah. 나올 가망성도 있지만은 새로 나와 가지고 당선되는 가망성이 굉장히 희박해요. 적어요. 근데 나는 벌써 내 이름이 절반 이상을 벌써 알고 있는 지역에서 나오니까 정치 경력으로 봐서 사람들이 나한테 투표해 줄 확률이 많은데 그걸 내가 디펜드 할 수 있는 정치 자금이 있어야 되고 투표를 많이 해야 되고 그 친척들 다 친구들 있고 하니까 아까 내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지역에 사는 분들한테 조석구 의원이 37주구 상원의원 나가니까 관심을 가지고 투표 꼭 해주세요. 지원금 모읍시다. 우리 못하면은 우리 단체에서 나가서 선거운동 합시다 하고 전화가 빗발을 쳐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선거일이 너무 내년 3월이 가깝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또 멀지도 않고 지금 시작을 해야 되는데 너무 조용해서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내가 희망을 가지고 많은 한인들이 관여를 하고 우리 어반에는 한인시장 뽑고 또 시의원으로 출마하면 시의원을 뽑고 해서 다음 시장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가주 상원위원회는 최소 한 명의 한인 상원이 돼가지고 120명 상하의 120명 중에 한 명의 목소리를 다시야지. 내가 뭐 김치의 날이니 태권도 날이니 뭐 아리랑 날이니 뭐 여러 가지 각종의 한국에 관련된 날들을 다 제정해놓고 하는데 한인이 대표가 없으면은 누가 그걸 앞장서서 해줄 거예요. 맞아요. 네. 아, 정말 그게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미국 정치에 대한 참여율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수가 그렇게 한국 사람이 없을 수 있다는 게 그만큼 더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캠페인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한인분들께서 뭐 그 홈페이지나 이런 거 좀 홍보 네, 해주세요. 그 무슨 뭐 네. 펀드 뭐 예, 예. 뭐 저 자원봉사를 어떻게 할수 제일 있고. 좋은 방법은 제 웹사이트이 제 영어 이름 스티븐 stevenchoi.org로 돼 있거든요. Stephen Choi. 그게 .org. 있었어요. 예, stephenchoi.org. 예, stevenchoi.org에 가면은 캠페인 도네이션이 금년에는 좀 올라가지고 5,500불까지 한 할 수가 명이 있어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이 5,500불. 부부로 하면은 11,000 11,000분이 되고 뭐 18세 이상 한인 식구들 다 하고 오면은 한 10만 불 달 수 있고 그거 하니까 그리고 이게 시장은 얼마죠? 550불로 돼 있어요. 550불인가? 시리마다 달라요. 거기는 네. 이제 많지가 않고 네. 그러니까 저 자금이 왜냐면은 1밀리언 피부 대상으로 14개 도시에 캠페인을 하려면 한 번 나가는데 최소 4만 불, 5만 불이 들어버려요. 전단지 한 번 나가는데. 와. 그 전단지가 그 노조 어프로브 된 전단지 뿌려야 되지 아니죠. 않나요? 내가 마음대로 보낼 수가 있죠. 아, 그래 그게 네, 되나요? 볼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그 선거 전략가도 하야를 해야 되고 캠페인 매니저도 하야를 하고 선거 사무실도 빌려야 되는데 아까 어느 분이 선거 사무실 어디입니까? 현재 내가 가는 데가 선거 사무실입니다 했는데 선거 사무실도 돈이 하고 뭐 전화비도 있어야 되지, 애들 음식도 먹여야 되지, 물도 있어야 되지, 여러 가지. 그게 다 돈이기 때문에 돈 없이는 캠페인을 못 해요. 바로 그 후원을 한인 사회에서 정치력 신장을 진정으로 원하신다면은 이런 후원을 해 주셔야 되지 강 건너 불보기식 구경만 하고 있지 않고 이게 정치력 신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걸 내가 강조하고 싶어요. 그렇죠. 네. stephenchoi.org. 네. 오케이. stephenchoi.org로 방문을 해 주세요. 네. 예. 그리고 우리 문 목사님의 사이먼 문 후보께서도 그 웹사이트는 어떻게 됐어요? 예. 저는 아직까지 시작은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시티 저는 카운슬인지 그걸 메일인지 Stay 아직 tuned, 저기 stay 결정을 안 하신 그러면 거죠? 전화번호를 얘기를 하세요. 개인적으로. 제 개인 전화번호 말고 캠페인번 나중에 알려드리는 게 나을 것 같고 나는 상관없어요. 네. 부사구에 331 2294 다시 한번 반복. 예, 949 331 2294. 네. 이제 옛날에는 관심. 그 전화번호를 개인 전화번호를 주는 게 되게 그렇죠. 좀 걱정스러웠는데 요즘에는 나는 스팸이 두려워- 하도 와가지고 나는 두려워하지 whatever. 않고 이때까지 오픈한 상태에 있어요. 예. 지금 저기 그 영김 지금 연방 하원 의원 그리고 미셸 박스질 연방 하원 의원 이분들이 계셨는데 어떻게 인도스먼트 공식 지지 그분들한테 받으셨나요? 신청해 놓은 상태에 있는데 신청해 놓은 상태예요. 그분들이 나를 대기하라고 대기하러 기다리려고. 예, 돈을 얼마큼 거는지 보고 해주겠다고. 아, 그치. 그쪽에서도 그래요? 전부 왜냐면 그래요. 이게 어느 정도 그 유력한 후보인지 아닌지 그거를 가늠하는 거네요. 한번- 이게 다행히도 아니 이력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행히도 내가 1월 달에 선포를 어나운스먼트를 출마 캔디데이트 후보 출마 선언을 한 후로 한 4-5명 이름이 있는 사람들을 전부 잠재웠어요. 못 나오도록. 그래갖고 나 혼자 공화당 유일한 공화당 후보라는 거죠. 공화당이 보기 때문에 이 추세로 가다 하면은 내가 선거운동을 않고도 예비선거 3월에 통과가 될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내가 표가 너무 져버리면은 저 사람 당선이 본선에서 안 된다고 후원금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내가 선거운동을 해서 표가 가망성 있도록 올려야 돼요. 언제 저기 발표되죠? 다음 후원금 모금 그 실적 발표가? 그게 저희는 3월에 4월에 보통 8월 달 발표하고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7월 결과가 말까지 돈을 좋아야겠네요. 받아야 되죠. 후원금을 많이 모금을 해야 네. 되는데 주요 공약들을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떤 내가 당선되면은 어떻게 하겠다. 저희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께.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나는 보수파 공화당이기 때문에 우선 내가 당선이 되면은 improving the power balance.
힘의 균형을 유지시키는데 네. 첫째 도움이 되고 그게 가장 내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문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는 다 보수적인 입장이니까 네. 뭐 세금 전략하고 세금 안 올리는 거 네. 그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세금 인상 문제거든요. 반대. 예, 네, 인플레이션이 기본적으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어느 정도 지금 뭐 됐다 했지만 음식값도 가보면은 그 프리 팬데믹하고 지금하고는 배가 됐잖아요. 예. 한 맞아요. 16불 17불이에요. 뭐 예, 하나 예. 점심 하나 먹으려면. 거기다가 10% 이제 팁 세금. 못 줘요. 지금 18% 오늘도 20%요. 예, 25% 줘야지 양반 소리 들어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18% 이상 막 써 있잖아 거기. 예, 그러니까 찍으라고. 그런 데다가 계속 새 세금을 넣는데 바로 그 이유가 뭐냐면은 홈레스 피플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세금 내 가지고 그 문제가 아니, 해결이 그 돈들이 되느냐? 다 어디로 흘러간다고 보세요? 이거 누가 부패한 짓을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밖에 그러니까- 안 보여져요. 이 돈이 누군가 챙기는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ineffective, 밑빠짐도 ineffective 물붓기로. 비효율적인 expenditure 돈을 쓰고 있는 건 이제 government가 getting bigger and bigger 그 employee들 다 쓰고 아, 근데 행정비로 다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돈을 누군가는 혜택을 받고 있어요. 물론이죠. 노숙자, 내가 볼 때 물론이죠. 노숙자들 예. 빼고 예. 나머지들이. 예. 그다음에 지금 캘리포니아가 살기 힘들다고 다 떠나는데 그 사람들이 그 중에 큰 회사들이 많이 떠나지 않아요. 그 왜예요? 세금이 문제고 두 그렇죠. 번째가 규제가 많은 거예요. 그렇죠. 캘리포니아에 이 비즈니스를 하는데 너무나도 규제가 많아가지고 그렇죠. 규제하다가 일 못 보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런 규제 문제는 나는 심플리파이 하자는 주장이거든요. 그럼 부모들이 아까 좀 목사님이 얘기한 대로 애들 5학년만 돼도 섹스 에듀케이션 네. 공개를 하고 이렇게 같이 했는데 요즘은 어때요? 뭐 트랜스젠더, 바이섹슈얼, 성전환해라. 너는 누구냐? 너는 넌 여자고 싶으면 여자고 남자고 너는 싶으면 여자인데 남자다. 남자로 행동하느냐? 뭐 이런 문제들 그런 것들을 그 익스트림 된 선생님들이 애드보케이트를 하니까 애들이 그런 걸 눈을 네. 뜨는 거지. 어느 애들이 그걸 미리 알고 소셜 트렌드가 이러니까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나오는 애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렇죠. 네. 저 그럼 지금 부모를 선생님 다 돼야 돼요. 지금 좀 선생님 그럼 진보적인 성향을 많이 가지신 아니 선생님들 그건 보면은 진보주의 성을 많이 가지고 나는 보수주의예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섹스 에듀케이션이나 또 인펜티사이징 유아를 낳은 후에 24시간 내에 그러니까. 죽일 그것도- 권리도 있다. 그거는 이게 murder. 말이나 되는 거예요? 네. 그거는 말이 안 되죠. 나는 기독교인이 전에 사람으로서 잉태가 돼서 그네 다른 빈 방법도 많이 있는데 그 난 다음에 다 죽이는 것을 합법화 시키는 거예요. 지금 합법화 됐지 지금 않았어요? 됐나요? 이게? 됐죠. 했죠. 그러니까 캘리포니아로 사람들이 오는 거죠. 근데 그런 거를 보도하면 다 그게 또 가짜 뉴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 메인스트림에서는 이게 다 저기 음모론이라고. 근데 그게 케이스로 본인들의 삶이나 주변에 일어나기 전까지는 루머로만 그분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미디어의 난 역할도 답답해. 있지 않나 싶어요. 네. 완전히 있죠. 그거는 100% 맞는 말씀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대다수 한국 한인 언론들이 메인스트림 그대로 맹목적으로 따르는 거는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그냥 일부에서 그렇게 주장하나 보다. 이미 법제가 됐는데. 그러니까 답답합니다. 네. 네, 최석호 전 의원님과 지금 출마하시는 의원이고요. 그리고 또 그 사이먼 문성일 선생님 네. 좀 있으면 이제 결정을 하셔가지고 할 건데 여러분 stephenchoi.org 그리고 전화번호 안 주셨어요. 근데 그 웹사이트는 아직까지 있습니다. 웹사이트 있어요. simonmoonformayor.org or .com 두 가지 다 예. 있습니다. 예. 그럼 미리 말씀하시죠 그거를. 네. 지금 얘기하기 조금 더 전달이 잘 될 것 같아서. 예. 마지막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 저는 이거 후원금은 없더라도 제 몸으로 뛰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선거운동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거 네, 해주셨습니다. 네네네. 제가 아니, 시간 근데- 날 때 뭐 시간 예. 주말 같은데 예. 시간이 좀 있으니까 예.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예. 여러분 그 두 분께 그 행운을 빌고요. 다시 또 그 뵙자고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문화 충격 컬처 shock 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